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 딱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반드시 왜곡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일본.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역사 왜곡 문제로 우리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도 사사건건 참 많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한국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주일 대사관 공사에게 유감을 표했고, 일본 외무성은 후나코시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뱉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1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에 상륙했을 때에도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꼬투리 잡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일본 측은 김 청장의 독도 상륙을 문제 삼으며 예정되어 있던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는 민폐를 선보이기도 했죠. 후지산에게 빨리 폭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국은 일본 측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한국이 아닌 외국인이 일본의 뼈를 때려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뭔가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반면 일본은 이렇게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잘못을 언급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크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인지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왜 제발 저린 일을 그리도 뻔뻔하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준 한 외국인의 답변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말은 아주 날카로웠고 뼈를 맞은 일본인들을 순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있던 외국인은 일본인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 그리고 전체 한국이 일본 문제만 나오면 점점 자제력을 잃고 막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일 선동화 문제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르면 일본인이라더니 있지도 않은 일을 이르는 듯한 내용이었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칫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 외국인은 제대로 각을 잡고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인과 실질적 지배 두 가지라며 2차 대전이 끝난 뒤로 일본이 독도의 실질적 점유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실질적 점유에 대해 묵인을 했다는 것, 즉 포기를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섬을 점유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맥락으로 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며 중일 간 생가쿠 열도 분쟁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섬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딱히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며 중국이 일본의 점유를 묵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쐐기를 박았죠. 똑부러지는 설명에 이어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생가쿠 열도도 일본 땅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까지 붙이며 질문자를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정말 일본이 한국인들을 위안부로 강제징용했다는 주장을 믿습니까? 그들이 정말 성노예였으며 한국이 이 문제로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통틀어 일본군이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것들은 문서화된 사실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일본 정부도 최근 성명서를 내어 인정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야, 이쯤 되면 팩트로 뼈가 아플 텐데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이어갔는데요. 당신은 일본이 사과를 해야 하거나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사과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일제강점기가 잔혹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믿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는 과거 일본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필리핀에서 사과 성명을 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명서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바꾸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한국인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며 대변까지 해주었는데요.
그는 일단 사과를 했으면 그 발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일본은 항상 그 사과를 번복하는 행동을 한다며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지하고 말을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가 잔혹했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잔혹했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식민지 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삼촌이 2차 대전 시절 필리핀 주둔 미군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7천에서 10,000명의 미군 및 필리핀군 포로들을 잔혹하게 죽인 사건인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일본군이 얼마나 잔혹한지 잘 알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일본인들을 참교육시켜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원폭 76주기를 맞은 일본에는 8월 한 달 동안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던 시기였죠. 8월 9일 독일 대사관은 SNS를 통해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흘 후 또 다른 원폭이 나가사키 거리를 괴멸시켰다며 우리는 모두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한다 라는 내용의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전쟁의 광기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발달한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와 국군주의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었다고 설명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노력하자는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게시 후 해당 글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수천 명이나 몰려들어 댓글창을 통해 독일과 일본은 다르다며 대사관 개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대사관이 원폭인 아래에 이런 글을 올리다니 너무 무례하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역사를 하나도 모르면 공부를 하고 와라, 일본은 나치처럼 학살 따위 하지 않았다, 독일이 일으킨 대학살과 일본의 전쟁은 본질이 다르다 라며 글이 아닌 똥을 싸질렀습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독일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속 독일인들은 죽자고 달려드는 일본인들의 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인은 댓글을 남긴 일본인들을 향해 너희가 핵을 왜 맞았는지 모르냐? 아니 설마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핵을 맞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핵을 맞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며 배달도 시키지 않았는데 배달이 왔다고? 라며 그들의 반응을 비꼬았죠. 이어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무결한 척을 하는데 반면 독일은 항상 사과를 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두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쟁 중에 한국에서 독일의 학살과 맞먹는 잔인한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며 독일의 한 짓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독일만 비판을 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황당해했습니다. 다른 독일인은 일본군에 의해 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백인의 식민지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한 일본인의 댓글에 일본은 유럽의 어떤 침략도 받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인데 갑자기 타국의 걱정을 왜 해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한 독일인은 독일에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독일은 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수용소를 견학하는데 일본에서는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없었던 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본인들의 그릇된 역사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억지로 합리화하며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래 단추들도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 일본에 망조가 들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